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전임 김병우 교육감 때 도입된 행복 씨앗학교에 교사 감축이 추진되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들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학부모들은 이를 수긍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행복 씨앗학교로 8년, 행복자치 미래학교로는 2년 차인 청주 성화초등학교입니다.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의 집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내외로 일반 학교보다 적고 교원 수는 넉넉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이 내년에 이 학교 교원을 15명, 3분의 1가량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 학교와 똑같이 27명으로 늘린다고 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과정을 학생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공유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점검하고 돌아보고 평가하는 이런 문화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충북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증원과 교원 감축 계획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행복씨앗학교와 행복자치 미래학교는 61곳, 도교육청이 이들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일반 학교 수준으로 늘리고 교원은 감축기로 하자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교원 수가 그렇게 줄어들면 물리적으로 그런 교사들이 연구를 하거나 행정 업무를 이렇게 분담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2024학년도까지는 저희가 행복자치 미래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가 20명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급 수의 자연 감소와 내년도 교육부의 대규모 교원 감축 정책 등의 여파로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란 입장입니다. 교원 인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교사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대규모 교원 감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도내 최초로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직접 뽑은 국립대 총장이 탄생했습니다. 한국교통대 8대 총장 후보자에 윤승조 교수가 선출된 것인데요. 반년에 걸친 구성원들 간의 갈등 속에 극적으로 투표 비율 합의를 이뤄냈고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점 끝에 교통대를 이끌 총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한국교통대의 새 수장에 건축공학 전공의 윤승조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1차 투표 결과 윤 교수 34%, 권일 교수는 1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2차 투표에서 윤 교수가 과반수 득표에 성공하며 8대 총장에 당선된 겁니다. 지난 6월 박준훈 전 총장의 퇴임으로 총장 공석 사퇴를 빚은 지 6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와 직원, 학생이 모두 참여해 선출한 도내 국립대 최초의 총장입니다. 이번 선거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대학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수 위주의 총장 선거에서 역대 최초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로 바꾸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팽팽한 갈등을 이어오다 막판 교수 67%, 직원 24%, 학생 9%의 비율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선거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제 교육부의 후보자 검증을 거쳐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6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불거진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남은 과제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대학교 구성원들이 넉 달여 동안 갈등을 빚어온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충북대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교수 69%, 직원 23%, 학생 8%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해 직원회는 총회를 통해 추인했고 교수회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는 다음 달 중순쯤 치러질 전망입니다.
진천군의 인구가 100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군 단위 중 유일한데요. 다만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CJ 제일제당 진천읍 공장입니다. 지난 2018년 가동을 시작해 햇반과 김치, 육개장 등 가정용 간편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현 공장까지 진천 지역 2개 공장의 근무자 수는 2,500여 명으로 70% 이상이 충북 이외 지역에서 이사 왔습니다. 진천읍 공장은 옆 부지에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생산시설 증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CJ 제일제당이 진천에 입주하게 돼서 충북 혁신도시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70%가 넘는 도내 최고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진천구는 공동주택과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난달에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도 인증됐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분야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은 100개월 연속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6만 4,900명이던 인구는 매달 증가해 지난달에는 8만 6천 명으로 8년여 사이 32.6%가 증가했습니다. 100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한 기초지자체는 진천을 비롯해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하고 군 단위 중에서는 진천군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폭은 크게 꺾였습니다. 4,500명이 증가한 201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돼 올해 들어서는 증가폭이 4년 전에 4분의 1인 1,0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인구 증가세가 99개월 만에 중단된 경기도 광주시의 사례를 볼 때 진천군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유출입 인구 분석 기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잔재 유입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진천군은 자체 시승격의 동력인 추가 산단 조성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다양한 인구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 단양 지역 시멘트 출하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주말에도 일부 육상 수송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어제도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과 철도 수송을 통해 평상시 시멘트 출하량의 80% 이상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하 물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도내 시멘트 업계는 그동안 재고 관리를 위해 축소했던 공장 가동률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재고가 소진된 충북의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96개 주유소의 재고가 바닥난 가운데 충북은 8개 주유소의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부는 현재 소형 이동탱크 차량 등을 통해 재고 소진 주유소에 기름을 채워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라이트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영동군이 일라이트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라이트를 활용한 휴양 빌리지와 영동군 내 첫 골프장을 개장한 건데요. 안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5개국에만 매장돼 있다고 알려진 회백세계 광물 일라이트. 미용과 건강, 농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신비의 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동에 매장된 일라이트는 약 5억 톤, 높은 순도까지 자랑하며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동 일라이트가 이번엔 관광 콘텐츠에 접목됐습니다. 영동군이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에 치유형 숙박시설인 일라이트 휴양 빌리지를 조성한 겁니다. 180억 원을 들여 조성한 20개 객실 내부는 일라이트 성분이 다량 함유된 내장재로 꾸며졌고 일라이트를 활용한 세면 도구와 생수를 비치해 투숙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균, 그다음에 정화작용,
또 중금속 흡착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주무시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굉장히 개운한 그런 기분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일라이트를 내건 영동군 1호 골프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일라이트가 포함된 105만 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한 겁니다.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5월경부터는 또 101개 규모의 호텔이 또 완공이 돼서 같이 이 힐링 관광 사업지 안에 이제 호텔, 숙박 그리고 골프 이렇게 연계된 영동군이 대표 자원인 일라이트를 앞세워 지역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자세 교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근력 운동까지 가능하다 보니 최근 요가하는 분들 많은데요. 덩달아 신체 움직임을 도울 수 있는 조거형 요가 팬츠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비교 시험 결과 같은 브랜드여도 소재의 종류에 따라 기능성과 내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요가 팬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흡수 속도. 11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평가 점수 중 제일 낮은 1급으로 나타나 새 제품 상태에서 땀을 빠르게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회 세탁한 뒤에도 흡수 속도가 계속 느린 제품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세탁하면 속도가 비슷하거나 빨라졌지만 안다르와 잭시믹스의 나일론 소재 제품은 여전히 1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뮬라웨어의 나일론 소재 제품과 잭시믹스의 폴리에스터 소재 제품은 5급으로 흡수 성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같은 브랜드여도 소재에 따라 품질이 다른 겁니다. 건조 속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5개 제품은 새 제품 상태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 머물러 시험 자체가 불가능했고, 이 중 안다르와 잭시믹스의 나일론 소재 제품은 5회 세탁한 뒤에도 물을 흡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뮬라웨어와 스컬피그의 나일론 소재 제품과 잭시믹스 폴리에스터 소재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제품이 늘어났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신장 회복률과 파열 강도, 봉제 등의 내구성은 전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사이즈가 여성용 미디움으로 동일하였지만 바지 총 길이가 최대 11.5cm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품 구입 시 치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최저 48,000원에서 138,000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 났는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24 누리집의 시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시내 음식점과 술집 곳곳에서도 월드컵 16강전의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영업시간을 연장한 이들 장소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갖가지 응원 도구들을 준비하며 수십 명의 인원들이 함께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백승호의 만회골에도 불구하고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에게 1대4로 패하며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회가 최근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여행사와 수의계약을 맺게 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연찬회 전체 예산 5,300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식비, 관람료, 운영비 명목으로 특정 여행사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이 업체는 김병국 의장이 재임했던 지난 2014년에도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김 의장의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어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탄압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조합원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행정안전부가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정책투표에 대한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청북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충북지역협의회 출범식에 김한길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출범식에서는 신규식 CJB 청주방송 대표이사와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 오원근 대한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등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또 국민통합위원회와 충청북도, 충북도의회는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현우 초대 민선 충북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단독 등록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과 어제 이틀간 실시한 충청북도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윤현우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별도의 투표 없이 충북체육회 선거 운영위 자격심의를 거쳐 당선 여부가 가려집니다. 윤 회장은 주식회사 삼양건설 대표이사, 대한건설협회 충북도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 청주 흥덕지회는 어제 2022년 모범 청소년 자매 결혼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열린 행사에서 BBS 흥덕지회는 결혼 학생 35명에게 1,7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또 학생 3명과 신규 자매 결혼을 맺고 유공 지도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